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월 2일 2023년의 첫 유튜브 강의입니다. 강의는 아니고 우리 늘 얘기하던 거가 뭐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죠.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냐면 학원생들 중에서 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파일럿 관련되어 있는 거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잘 모르니까 학생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APP 과정이라는 것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이미 현재 있는 학생들 중에서 오늘 오신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갔다 와서 지난주죠, 그죠? 네. 지난주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이제 대한항공에. 그리고 이제 지금 가 있는 학생도 1년여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잠깐 들어왔죠, 그죠? 이제 또 나간다. 유학생, 그죠? 네. 자,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갔다 왔어요, 벌써. 갔다 와서 다시 나가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있고, 최근에 점수 낸 학생 중에서도 지금 이 과정을 노리고 와서 점수를 내고 나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꽤 많거든요. 그 파일럿 관련돼 있는 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오늘은 파일럿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개하려고. 자, 일단 우리 1번 질문부터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자, 일단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12월 말일 날 언제쯤이었죠? 12월 10월 말쯤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수요일 날 월요일 날았어요. 월요일 날 딱 일주일 전이네. 일주일 전에 지금 최종 발표가 나서 다행히 그래도 됐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좀 좁혀볼게요. 일단 파일럿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는지 잠깐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뭐 일단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 과정은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수송기 조종사를 통해서 파일럿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정일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게 이제 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교통대학교, 이게 공군에 설치한 이제 ROTC가 있어요. 학군장교죠. 이제 그 학군장교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공군 조종사로 이제 임관을 해서 거기에서 경력을 쌓고 나오는 방법도 있죠. 근데 공군사관학교는 한 15년 정도 복무를 해야 되고 15년입니다. 앞으로 그죠? 공군 ROTC는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은 13년으로 늘어가지고 13년 ROTC 13년 정도 복무를 하고 나와야 되고, 일반대 공군차 조종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4년제 대학교 그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공군 조종사 학생이라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러면 이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그 조종사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해군도 공군 거를 같은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서 해군에도 우리나라 해군에도 P3라는 이제 고정익 항공기가 있어요. 카라반이라는 항공기도 있고, 그럼 최근에 이제 P8 포세이돈이라는 항공기도 들어와서 그런 고정익 조종사를 또 뽑으면서 동시에 이제 회전익도 있어요. 이제 헬기, UH-60, UH-1, 링스 뭐 이런 헬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조종사가 필요하니까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해군도 조종자 학생을 뽑아서 이제 조종사를 선발을 하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저희가 파일럿이 되려면 이제 파일럿이 이제 민간 항공 파일럿이 만약에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정익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P3, 카라반, 그다음에 그 새로 이제 이번에 들어온 P8 포세이돈, 이거 고정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인원이 좀 적다고 알고 있고요. 자, 여기 잠깐만 중간 정리 좀 하나 해볼게요. 학생들이 지금 못 알아들으실까봐 방금 이제 고정익, 회전익 자꾸 얘기해 주시는데, 고정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고정익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회전익은 날개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똑같이 프로펠러도 헬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날개가 고정되어 있으면 고정익, 비행기니까. 그다음에 회전익은 위로 도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탑건 영화, 거기도 소속이 네이비예요, 그죠? 해군 소속이에요, 그쪽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탑건, 공군 얘기 아니었어? 아니에요, 그거. 거기도 해군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해군은 없습니까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군도 초계기가 있죠. 초계기. 잠수함 잡는 초계기가 그렇죠, 그렇죠. 바다에 이제 잠수하고 있는 잠수함들을 이제 소나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을 분명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좀 보시면 딱 내용 나오시죠. 일단 잠깐 내용 좁혀볼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가서도 군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일단 새로운 사실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 방금 얘기가 이제 군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민간 항공 파일럿이 되는 방법? 민간은
이제 원래 옛날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옛날 민간항공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별로 별도로 뽑아가지고 이제 선발을 해서 채용을 해서 교육까지 시키고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워낙 비용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자비로 유학을 해서 면허증을 따고 경력을 쌓고 그 특정 항공사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비 방식. 네,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공군이랑 큰 차이가 그거겠네요. 우리 왜 그 얘기 하잖아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파일럿 한 명 키우는데 막 10억이 된다, 20억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비라는 얘기가 좀 다르겠네요, 그죠? 네, 저기는 이제 나라 돈으로 이제 비행을 하는 거고 이제 나라 고가를 터는 거다 라는 느낌이고 민간항공 파일럿은 이제 내가 돈을 내고 대신에 시간을 좀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공군으로 가거나 이렇게 뭐 15년, 13년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은 금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비로 돈을 어느 정도 들이더라도 시간을 그만큼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아껴버리는 거는 큰 장점일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방금 얘기하셨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13년에서 15년 정도라는 시간을 써야 돼요. 대신 무료일 수도 있고 많이 좀 쌀 수 있겠죠. 근데 일반으로 갔을 경우엔 자비가 들긴 하겠지만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방향을 틀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공군으로 갔을 경우에 사관학교 학생들은 뭐 우리 19살 할 때 바로 뽑아버리니까 그리고 RT도 졸업하고 나서면 한 23살 내외?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비행학교를 다니는 거는 자비. 비행학교. 그다음에 해외 요즘에 그 유학원을 통해 가지고 해외 이제 유명 항공대학교도 이제 많이 나가는 경우가 저희 있고 학생도 이제 엠블리드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엠브릴리들이나 뭐 UND 뭐 여러 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퍼듀 대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많아요. 그다음에 국내 대학 문화학과는 지금 많이 생겨서 거의 9개 넘죠. 그런 항공대 운항학과, 한서대 운항학과 이런 데 운항학과를 나와서 그냥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일반 대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울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울진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 나라에서 울진 공항을 만들었더니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죠. 비행기 몇 개나 가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울진에다가 비행장을 이제 항공기 교육용으로 파일럿 양성용으로 사업자를 2명을 뽑은 거죠. 처음에는 항공대 한서대가 뽑혔었는데 한서대가 도중에 이제 나가시고 한국항공전문학교가 두 번째 사업사로 들어와서 항공대랑 한항저랑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죠. 한 비행장에서. 그 다음에 APP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 비행교육원의 과정인데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1000시간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1000시간을 필요로 하는 항공사가 지금 대한항공, 진에어 이렇게 있는데 APP를 졸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한항공으로 지원을 많이 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잠깐 그 타임빌딩에 대한 얘기가 좀 이따 나올 텐데 그 시간 얘기 1000시간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국내에서 구기장으로 일단 대한항공이 아니더라도 국내 뭐 저가항공부터 모든 항공사들이 있다고 했을 때 저가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지원 가능선이 몇 시간이죠? 옛날엔 250이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300시간은 적어도 요구하고 있고요. 300시간. 자 그다음 대한항공은 1000시간. 1000시간. 자 이제 여기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시간 정도 타임빌딩을 할 때 보통 한 25만 원 내외, 250불 정도 들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 1시간 비행기를 탄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이제 비행기 빌리는 가격, 비행기 연료 뭐 이런 건 다 포함, 공항 이용료 이런 건 다 포함시켜서 한 250불,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걸 1000시간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50시간 정도의 그런 기본 면장을 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면장이라는 게 우리의 면허증, 자동차 면허증 같은 건데 그걸 따고 난 뒤에 이제 나머지 1000시간까지 가는 과정을 가느냐 아니면 조금만 더 채우고 저가항공으로 가느냐인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일단 보이죠. 그렇죠? 경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 큰 차이라서 근데 대한항공은 이걸 엄청 까다롭게 요구하는 회사고 저가항공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럼 여기서 토플이 이제 갑자기 토플하고 나서 갑자기 왜 항공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토플이 필요한 것은 전 과정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항공대 APP만 이걸 요구를 하죠. 자 그럼 이제 왜 APP를 가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이 APP 과정이라는 거에 좀 특화가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다른 거보다 이제 한번 그러면 성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다른 과정들은 가서 내가 면정을 따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정 항공사에 잘 입사하는 편이라면 왜 그런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까요 싶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떨까요, 이 부분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서는 이제 APP를 수료할 때 수료하면은 90% 이상은 대한항공을 입사를 했었어요. 인기 엄청 크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아마 APP가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네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APP가 끝나고 들어갔는데 전형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쵸. 2년간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쌓여서 아직까지 이제 전형을 이제 한 2번 정도 열렸었거든요. 네네. 그때 바로 붙은 분도 있고 떨어진 분도 있고 재지원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들어가 봐야지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됐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만큼의 퍼센트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다 이제 그냥 일반 유학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큰 차이가 나긴 할 거예요. 네네. 네, 요거 최근에 풀린 게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1년밖에 안 됐죠. 좀 이따 다음 자료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 저희들이 APP 과정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디지털 조선과의 그 연계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연 4회를 보던 걸 연 1회밖에 안 봤다고 했어요, 2022년에. 그리고 심지어 21년과 20년 보지도 않았어, 아예. 전체 폐쇄했다가 이제 겨우 열렸으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반영된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토플 점수가 이제 왜 필요한지부터 한번 좀 여쭤볼까요? 말 그대로 토플 자체가 이제 디자인된 이유가 이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수학을 할 수 있냐, 그점 공부를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일반 비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유학생을 뽑을 때요. 네. 왜냐면은 그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거든요. 이 학생이 잘 배우든 못 배우든 우리한테 돈 내고 비행을 배우면 되지. 아, 무섭네요. 왜냐면 거기는 일반 네. 학원들이니까. 네네네. 근데 항공대 APP 과정은 아예 항공사 조종사를 만드는데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배울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토플 80점 정도가 없으면은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항공대도. 그래서 실제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면허증을 딸 때, 그 다음에 이제 교관으로서 일할 때 토플 80점 이상은 돼야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실제 들었어요. 왜냐면 교관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을 봐요. 네네네. 면접을 보는데 토플 80점 정도의 스피킹 실력도 안 나오는 사람이 과연 그 비행학교 교관으로서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네, 그 최소한의 스피킹을 가르쳤던 학생들의 국적이 중국 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중국이 많았고. 중국이 많았고 네. 뭐 다른 일본도 있었고 네. 미국도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건 언어가 언어 영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다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요구하는 점수라고 생각해요. 80점 이상. 네네네. 보통 78점 이상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항공대 기준은. 네네. 근데 80점 이상, 아니 오히려 저는 한 80점, 100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 네. 실력은 됐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네네. 비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얘기를 이제 10번 답변까지 같이 주셨는데 대략 필요 점수와 그 다음에 나중에 일할 때도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과목별로 필요한 점수는 과목별은 없습니다. 네. 총점. 총점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대에서 토플 시험 보는 과정을 대충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APP 전형을 봤을 때 네네네. 이제 3차 전형이 그때 아마 토플 시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항공대학교에서 오면 항공대학교 그 컴퓨터실이 있어요. 네네. 컴퓨터실에서 이제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그 직원분들이 네네. 이제 오셔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다 깔아주시고 토플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깔아주시고 네네네. 감독도 봐주시고 네네네. 거기 비행교육과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뭔가 문제 생기면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작년 2022년부터는 이제 최근에 열린 전형이죠. 네네네. 실제로 디지털 조선일보 광화문 센터에서 시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방금 통화한 내용인데 저도 지금 알았네요. 방금 전화해서 담당자분한테 여쭤봤더니 2022년부터는 항공대 가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항공대에서 광화문 센터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시험을 관리 직접 하는 걸로 그래 받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며칠 전이었다고 그렇게까지 전달을 방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 조선이랑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몇 가지 들은 얘기니까 이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조선이랑 토플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디지털 조선이 한국 모의토플 그 독점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전부 다 ETS 기출 문제고요.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반영된 점수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APP 과정에서도 인정을 해준다. 네, 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는 그 IBT 시험 토플 신청해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항공대를 통해서 봐야 돼요. 네, 실제 시험 아니고요. 네네네. 항공대시를 통해서 응시를 언제 하죠 이걸?
이게 이제 전형 중에 이제 네, 나와요. 네, 네. 전형 중에 나와서 저희가 네.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항공대학교에서 다 해주는데. 그 어느 시점에 봐라. 그럼 그날 가서 보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따로 그렇게 따로 보시고 이제 막 나 점수 있다라고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자 이제 이건 나중에 절차상 그쪽에서 어플라이 하고 난 뒤에 따라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보게 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어셔랑 디지털조선이랑 어떤 협약 내용이 있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센터에서 월 1회마다 저희들이 시험장 예약을 해서 학원생들이 가서 시험장 방문해서 문제를 보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토플 시험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월 1회 보는 그런 모의 시험장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항공대에서도 지금 현재 이곳을 실제 시험장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한 공간이지만 같은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셔 부원장님이 디지털조선에서 모의 토플 시험을 보고 있는데 월 1 가서 시험 보면 ETS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직접 진행을 하세요. 또 마찬가지로 협약 내용이라서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기존 문제 풀이이긴 한데 재밌는 건 이 과거 얘기긴 하지만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전에는 APP 전형을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제가 TPO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시험장, 토플 시험장. 그렇죠. 토플 프랙티스 온라인. 프랙티스 온라인이라고 네. 하는데 그 TPO가 1번부터 제가 있을 때는 53번까지가 있었어요. 네, 네, 제가 네. 했던 예전에 시험 쳤을 때는 네네. 있었는데 그게 랜덤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최근에는 그게 바뀌어서 네네. 무조건 이제 시중에 오픈하기 전에 항공대학교가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시중에 오픈하는데 네네. 예전에는 그게 로테이션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ABP 시험 볼 때도 이제 저거를 나왔던 TPO를 다 풀고 네네. 이제 가는 식으로 했었었는데 네네네.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어셔학원에서도 장점이 네네. 이제 그 토플 실전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어셔학원에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APT에 나오는 문제처럼 풀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센터에서 매 가야 되잖아요. 네네. 센터에서 이제 매달 한 번 거기 가서 시험 치는 거 네네. 그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딱 시험장에 딱 항공대학교 시험장에 딱 갔으면은 이거를 제가 거의 한 3달 정도 다니면서 3회 정도를 시험을 봤었는데 그게 그대로 화면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저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했죠. 아마 다른 분들은 애초에 컴퓨터로 보는 화면도 익숙하지 않았을 네, 거고 네, 네, 네. 토플이라는 시험도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시험장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네, 저는 네, 네. 다 체험을 하고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했던 게 과가 있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자 오늘 얘기는 좀 길었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지금 와서 APP 과정이라는 게 뭔지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파일럿을 준비한다고 했으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루던 주제보다 좀 넓어요. 많이 넓어서 좀 다 새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 영상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더라고요 이번에 토끼띠. 뭔가 좀 큰 발전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